미주페이서 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론 등 빅테크 AI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매월 찾아오는 빅 이벤트, 물가지수 발표일에 벌어지는 나스닥 기관들의 매매 패턴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시장 변동성에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매월 말 발표되는 이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에서 매달 말에 저널의 데이터를 집계해서 발표하고 그 직후 달라스 연준에서 이를 바탕으로 위아래를 잘라낸 절사평균 PCE를 곧바로 계산해서 발표하는 구조입니다. 연준 의장 케빈 허씨가 이 절사평균 트림드 민 PCE를 진짜 물가 수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이 수치를 알고리즘 매매의 핵심 참고 데이터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절사평균 PCE, 트림드 민 PCE의 원리. 물가 지표를 볼 때 중동전쟁이나 기후변화 같은 돌발 변수로 인해 특정 품목, 예를 들어 유가나 농산물만 혼자 30에서 40%씩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전체 물가가 왜곡되기 쉽겠죠. 그래서 매월 개인 소비 지출 PCE 항목들의 물가 변동률을 순서대로 줄 세운 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상위 항목 약 24%와 가장 많이 떨어진 하위 항목 약 31%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석유나 일시적인 공급망 충격으로 튀어오른 극단적인 값들을 제거해야 미국 경제의 진짜 바닥에 흐르는 기저 인플레이션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유가나 농산물 같은 변동성이 큰 항목이 폭등할 때는 이들을 잘라낸 절사평균 PCE가 일반 헤드라인 물가나 근원 물가보다 더 낮고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연준과 케빈 허씨 같은 인물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잘라내고 남은 몸통 물가마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가만 혼자 미쳐 날뛰는 상황이라면 절사평균 PCE는 유가를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2%대에 가깝게 아주 예쁘게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가를 제외하고라도 미용실 요금, 외식비, 자동차 보험료, 의료 서비스 같은 중간에 위치한 수많은 서비스 품목들의 가격이 골고루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꼬리, 유가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몸통, 기저물가 전체가 두터워진 것이죠. 케빈 허씨 같은 인물들이 이 지표를 들이미는 진짜 의도는 유가가 튀어서 물가가 높아 보이는 착시인지 아니면 유가를 빼고 봐도 미국 경제 전반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 베이스 자체가 올라간 것인지 제대로 검증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유가를 다 잘라내고 본 절사평균 PCE마저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확연히 높은 수준, 예를 들어 3% 안팎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가 핑계를 댈 수 없는 진짜 미국 자체의 인플레이션 체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내린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플레 파이터 연준의 목표치는 2%지만 경제 성장에는 일정 수준 인플레가 필연적이라는 입장과 통계 오차 등을 반영해서 2.4%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스탠스입니다. 그럼 2.5%만 안 나오면 되겠네 라는 생각 드시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심리적인 방어선이 되는 지점이 바로 2.5%만 안 나오면 된다는 부분인데 월가의 시각도 이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숫자 2.5%는 고정값입니다. 마치 국채 금리 1차 발작 버튼 4.5%처럼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챙겨야 할 숫자 2.5%를 알았으니 발표 당일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잘 메모 또는 캡처해 두셨다가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미국 PCE 발표 일정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 시간 기준 서머타임 전환 주간을 반영한 일정입니다. PCE 물가지수와 절사평균 PCE 발표일은 한국 시간 기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입니다. 다만 미국의 큰 공휴일이나 연휴가 겹치는 달에는 하루 앞당겨진 목요일 밤에 발표되기도 하니까요. 매월 말일이 다가오면 목요일과 금요일 밤은 일단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매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8시 30분으로 항상 똑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서머타임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 한국만 1시간씩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계셔야 매달 헷갈리지 않고 세력들의 템포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서머타임 적용한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3월 말에서 10월 말 밤 9시 30분 발표됩니다. 3월 둘째 주에 이미 서머타임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3월 말에 나오는 발표부터 밤 9시 30분에 터집니다. 특징은요. 본장 개장, 즉 10시 30분까지 1시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알고리즘이 프리마켓 호가 공백을 이용해 개미들을 가장 흔들기 좋은 위험한 시기죠. 11월 말에서 2월 말 밤 10시 30분에 발표합니다.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서머타임이 꺼지기 때문에 11월 말에 나오는 발표부터 밤 10시 30분으로 밀립니다.
발표와 동시에 미국 본장이 즉시 개장되죠. 프리마켓 공백 없이 장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알고리즘과 인간의 주문이 정면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발표 후에 대응하면 되겠네 하시겠지만 아니요, 이미 늦습니다. 우리 손은 기관들의 알고리즘 매매보다 빠를 수가 없으니까요. 월가의 초대형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은 사람이 뉴스를 읽고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 트리거가 충족되면 0.001초 만에 수백만 주를 던지거나 사들이는 알고리즘 시스템 초단타 매매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컴퓨터에 어떤 식으로 수식을 입력해두고 대기하고 있는지 월가 뒷면의 실세인 알고리즘 매매의 로직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월가 대형 기관들의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은 미국 상무부와 달라스 연준의 데이터 서버가 열리는 순간 숫자를 긁어가도록 코딩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케빈 허시가 목숨 거는 절사평균 PCE가 만약 2.5%를 찍는다면 AI 알고리즘들은 그 순간 여러분이 눈 깜빡할 사이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 매도 버튼을 누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왜 2.5%가 월가 AI들의 발작 버튼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물가가 2.5%를 치고 올라가면 당장 국채금리가 폭등합니다. 알고리즘은 국채금리가 오르는 순간 기술주 할인율 상향, 적정 주가 하향 공식을 작동시켜 마이크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성장주 물량부터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호재성 실적이 있어도 이 기계적 매도 폭탄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본장은 10시 반에 열리는데 9시 반 발표이면 그 1시간 동안의 시차 동안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 뭘 해야 하는 거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데이터가 발표되고 미국 증시 본장은 밤 10시 30분에 열리죠. 서머타임 기준입니다. 그러면 1시간의 공백이 생기는데요. 월가의 알고리즘이 진짜 피튀기게 싸우는 곳은 바로 그 1시간 동안의 프리마켓 장전거래와 지수 선물시장 나스닥 100, S&P 500 퓨처스입니다. 본장이 열리기 전인 그 1시간이야말로 기관들의 초단타 AI가 장외에서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르는 실질적인 본게임인 거죠. 만약 진짜 2.5%가 발표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타임라인별로 짚어드릴게요. 9시 30분 데이터 발표 및 알고리즘 반응. 미국 상무부와 달라스 연준에서 데이터가 발표되는 즉시 월가의 초고주파 매매 HFT 알고리즘들이 0.001초 단위로 숫자를 스크래핑합니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순간 인간이 인지하기도 전에 프리마켓의 개별 주식,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과 지수 선물 시장이 대규모 포지션 정리가 기계적으로 집행됩니다. 9시 31분 지표가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위로 튀는 순간 나스닥 100 지수의 선물은 즉각적인 매도 폭탄을 맞으며 급락 추세로 방향을 잡습니다. 9시 31분에 뉴스나 유튜브 화면을 새로 고침하며 지표가 어떻게 나왔지 하고 있을 때 이미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5% 이상 폭락하며 방향을 잡아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프리마켓에 참여 중인 주요 빅테크 유동성 공급자들의 호가창 역시 이미 하방으로 재조정된 상태입니다. 10시 30분 프리마켓과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들이 축적해둔 방향성, 시세 왜곡 및 가격 재평가를 그대로 이어받아 본장에 개장합니다. 장전 거래에서 AI들이 이미 밀어놓은 하락폭이 본장 개장가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시장은 개파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즉, 본장이 열리기 전인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의 1시간이 그날의 주가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치열한 전장입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리즘의 틈새를 파고드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3단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PC 발표 전날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을 때의 가정입니다. 1. 데이터 확인 전 일단 관망. 추가 매수나 조기 매도는 절대 금지, 현금 비중만 확인해 두세요. 월가 AI들도 2.5%라는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대기하는 판에 개미가 미리 짐작하고 베팅하는 것은 홀짝 게임에 돈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발표 당일 대응 전략은 시나리오 A, B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A는 2.5% 위로 터져서 폭락할 때 위험구역이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9시 30분부터 10시 20분 사이 프리마켓에서 떨어지는 마이크론을 보며 세일하네 하고 어설프게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기관들이 VWAP 알고리즘으로 물량을 정교하게 쪼개서 개미에게 넘기는 설거지 시간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다 물릴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이미 9시 30분 프리마켓에서 가격이 부러졌다면 차라리 본장 개장 직후 10시 30분 이후에 10분에서 15분간 개미들의 패닉셀이 몰리며 바닥을 찍고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 10시 45분에서 11시 사이를 노려서 던지는 것이 프리마켓에서 던지는 것보다 유리할 겁니다. 혹시 진짜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당일은 참으시고 그 다음날까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물량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날 장 마감 직전이나 그 다음 주 초에 진입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B는 2.3% 이하로 떨어져서 폭등할 때입니다. 기회구역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프리마켓에서 마이크론이 3-4% 이상 급등하는 걸 보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 포모를 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적은 프리마켓에서 개미가 시장가로 긁으면 가장 비싼 꼭대기에 물릴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호재성 지표로 인한 상승 랠리는 당일 본장 개장 직후에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잠시 출렁이며 아래로 꼬리를 다는 구간 눌림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따라서 본장이 열리고 약 30분간 기관들의 기계적 매수 1파동이 지나간 밤 11시 이후 주가가 완만하게 지지를 받으며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탑승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한 투자자이니 그런 반대의 상황도 예상해봐야겠죠. 모든 세력이 2.5%에 투매하진 않을 거니까요. 빅테크들의 실적 성장이 워낙 가팔라서 과거 버블 때처럼 터무니없는 고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대폭락 투매가 지속될 가능성은 사실 낮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선에서 그칠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왜 2.5%가 찍힐 때 단기적으로나마 알고리즘이 강하게 하방 압력을 가할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먹는 다른 세력들의 심리는 뭔지 팩트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알고리즘이 9시 30분에 매도를 던지는 진짜 이유는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금리 부담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 할인율이 조정되는 3에서 5% 수준의 낙폭을 기계적으로 선점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받아먹는 세력은 없을까? 대기자금의 심리. 그 기계적 매도 물량을 아래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대 세력, 기관, 롱펀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다렸던 줍줍 기회. 시장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두른 거 다 아는데 너무 쉴 새 없이 올라서 못 샀다며 현금을 주고 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력 간의 바통 터치. 9시 30분 직후에 초단타 알고리즘들이 물가 숫자를 보고 기계적으로 물량을 던져서 주가를 순간적으로 밀어내면 10시 30분 본장 전후로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가치투자 성향의 대형 기관들이 이 좋은 주식을 이 가격에 던져준다고 땡큐 하면서 밑에서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장 초반에는 급락했다가 장 마감 때는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자주 연출되는 것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PCE 등 이 물가지수는 시장에서 아무도 안 보던 지루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리쇼어링이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 각종 인플레 상승 압박을 주는 여러 정책들과 여러 여건들 때문에 계속해서 장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압박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금리가 인상을 해도 빅테크들의 실적이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어떤 악재가 와도 상승하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세력들은 항상 그 핑계를 찾기 마련입니다. 이 물가지수가 매월 말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월 말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잃지 않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당당하고 단단한 투자 원칙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투자자가 부자가 됩니다. 그럼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앞으로도 제가 딥다이브한 영상들 계속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요. 형님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